만약 코끼리에 관한 만화를 봤다면 이 거대한 동물이 쥐에게서 도망치는 장면을 분명 보았을 거예요. 이건 코끼리들이 쥐를 무서워한다는 코끼리를 둘러싼 오해가 이 동물들만큼이나 강해서예요. 알고 보니 코끼리들은 이 작은 설치류를 특별히 무서워하지는 않는다는 게 밝혀졌어요. 하지만 코끼리들은 눈이 나쁘고 약간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방비로 있을 때 더 빨리 움직이는 동물이나 심지어 새에게도 겁을 먹을 수 있죠. 동물을 둘러싼 미신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모두 어느 시점에서 박쥐는 장님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작은 비행동물들은 볼 수 있지만 시력은 흑백의 색조로 좁혀져요. 하지만 밤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어요. 박쥐의 시력엔 우리가 갖고 있는 색 수용체가 부족하지만 어둠 속에선 우리도 색을 많이 볼 수 없어요. 박쥐는 내장된 음파 탐지기가 있어서 밤의 주변을 더 잘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물체로부터 소리가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기초해 방향을 측정하기 때문이에요. 박쥐가 장님이라는 오해는 아마도 이 동물들이 낮에 우리가 보는 것만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났을 거예요. 만약 곤충이 특정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이 주제는 조금 복잡하지만 개미를 예로 들어볼게요. 개미는 그렇게 떨어지는 동안 아무 부상도 입지 않는데 그건 개미가 너무 작아서예요. 많은 다른 동물들도 수킬로미터를 떨어지고도 멀쩡할 수 있어요. 이 설명은 수학과 물리에 많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곤충들은 부딪히는 표면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히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떨어지는 동안 사실 속도를 내지 못해요. 더 느려지죠. 그 작은 무게에 비해 개미의 상대적으로 넓은 표면적은 벌레가 공기를 통해 이동할 때 많은 저항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비행의 끝에 다다르면 속도가 느려지죠.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동전에 대해서도 비슷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전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속도가 빨라져 그 길에 있던 사람이 맞으면 봉변을 크게 당할 수 있다고 믿어요. 사실 동전의 크기와 모양 때문에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동전은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머리 위로 떨어진다면 약간 눌려지는 기분만 느낄 수 있죠. 동전이 하강하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해 작은 물체가 가속하는 걸 막아요. 그리고 물론 그게 항력이죠. 동전 주변의 공기의 저항 때문에 동전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다른 물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펜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 디자인과 땅에 어떻게 떨어지냐에 달렸어요. 돌거나 흔들리거나 바로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내려가는 방법에 따라 떨어지는 펜은 심지어 보도에 손상을 가하거나 보행자들에게 약간 부상을 입힐 수 있어요. 5초를 기억하세요? 네, 그것도 미신이에요. 비록 쿠키를 바닥에 떨어뜨리자마자 죽었다고 해도 그걸 먹는 건 여전히 안전하지 않아요. 박테리아는 음식에 아주 빨리 퍼질 수 있어요. 과일이나 타르트같이 젖은 표면이 있는 음식 조각들은 땅에서 해로운 유기체들을 훨씬 더 빨리 집어 올릴 수 있어요. 바닥을 막 세척했다고 해서 반드시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세균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고 그걸 없애기 위해선 아주 독한 화학물질이 필요해요. 만약 저녁을 즐기다가 뭔가를 떨어뜨렸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스누즈 버튼을 누르면 더 잘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이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스누즈 버튼을 누르면 수면의 질도 떨어져요. 1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자는 잠은 질 좋은 수면이 아니에요. 조각잠이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을 낮 동안에 더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게다가 실제로 너무 많이 잘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늦잠은 여러분을 더 졸리게 만들고 신진대사와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침대나 방을 쓰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가실 수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알아요. 스누즈 버튼과 헤어지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봅시다. 우선 현실적인 알람을 설정해요. 좀 더 야행성이라면 필요치 않는 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수면 스케줄을 찾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걸 고수하세요. 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자세의 변화는 여러분 몸에서 다시 자고 싶어하는 욕구를 없애주는 알맞은 화학물질들을 촉발시켜줄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방 건너편에 알람 시계를 옮겨둘 수 있어요.
만약 스누즈 버튼을 누르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야 한다면 다시 잠들 가능성이 줄어들 거예요. 번개는 절대로 같은 장소에 2번 치지 않는다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개는 종종 정확히 같은 장소 또는 적어도 근처에 2번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위험할 정도로 잘못됐어요. 또 뇌우가 치는 동안 야외에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기계나 전기 같은 것도 만지지 마세요. 실내에 있다면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연날리기를 하는데 폭풍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미루는 게 제일 좋아요. 인체에 대한 오해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뇌의 10%만 사용한다고 해요. 이 정보는 거짓이에요. 전 5%밖에 안 써요. 사실 우리의 뇌는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도 바빠요. 절대로 완전히 꺼지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잘 때도요. 우리의 뇌는 작은 공장 같아요. 각각의 영역은 우리가 특정한 일을 하는 걸 돕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뇌는 숨쉬기, 걷기 또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느라 몰두해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특정 기술을 더 배울 때 여러분은 뇌의 새로운 부분을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는 결코 한가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고 있는 활동에 따라 뇌의 일부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반려동물 애호가들은 아마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의 입이 인간보다 깨끗하다. 오해 경보입니다. 우리만큼이나 더러워요. 개는 또한 많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데 특히 잘 보살펴지지 않았을 때 더 그래요. 그걸 제외하고 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 입을 써요. 집을 수 있는 엄지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선 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땅에서 물건을 줍기 위해 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이 물건들은 세척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위생적이지 않은 온갖 종류의 것들을 핥는 경향이 있어요. 쓰레기, 바닥, 자기 발바닥과 같은 걸요.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다음번에 개가 여러분의 얼굴을 핥기 위해 돌진할 때 이걸 기억하도록 하세요. 우리는 늘 들어왔던 고전적인 5감각보다 더 많은 감각을 갖고 있어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요. 이것 말고도 적어도 4개가 더 있어요. 우리 인간 포유류들은 공간에서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 수용 감각이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의 온도를 추정해 우리가 열이 나는지 추운지 알아내는 능력인 온각도 갖고 있어요. 평행 감각도 있어요. 이건 우리의 균형 감각이에요. 마지막으로 내부 수용 감각 또는 우리 자체 생리적 상태를 감지하는 감각이 있어요. 우리가 배가 고픈지 졸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감각이죠. 여기 파티에서 쓸만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누군가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오감이 있는지에 대해 말하면 끼어들어 여러분에게 감각이 9개 있다고 하세요. 그게 각각 뭔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슈퍼히어로인지 궁금하게 만드세요.